새로운 존재 상태로 들어가세요. 만약 당신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처음 명상을 할 때와 똑같은 상태로 일어나선 안 됩니다. 당신이 큰 감사함을 느껴 몸이 실제 경험보다 앞서 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은 힘이 있고 자유롭고 창조적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 느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나요? 오늘은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 말미에 언급한 명상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각 단계별로 살펴볼 것입니다. 저자가 말한 대로 명상의 단계별 방법들을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삶에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명상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우리는 자신이 된 습관을 쳐내는데 이는 새로운 미래에 맞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명상을 할 때 우리는 의식 속에 있는 나를 잊어버리고 그동안 알고 있던 현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의 자아로 자신을 규정짓는 생각과 느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불안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마음이 되어버린 우리 몸이 새로운 훈련 과정에 저항하는 것일 뿐이다. 이 점을 이해하고 먼저 긴장을 풀어라. 각 단계는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도 간단하게 구성되었다. 나는 하루 중 명상 시간을 제일 기다린다. 명상 속에서 질서와 평화, 명료함, 영감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단 하루도 명상을 빼먹는 일은 없다. 이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다. 여러분도 부디 인내심을 가지고 명상에 임하길 바란다. 1단계 유도하기. 창조적 상태로 가는 문 열기. 우선 척추를 세우고 똑바로 앉은 다음 눈을 감는다. 이렇게 하면 감각이나 환경에서 오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 뇌파는 점차 느려지면서 알파파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마음을 내려놓고 현재에 머물며 이 과정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자신을 충분히 사랑한다.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편안한 음악이 고베타파에서 알파파로 가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몸에 집중하기. 몸과 잠재의식적 마음은 하나라는 점을 기억하자. 우리가 몸 그리고 몸에 연관된 감각을 잘 알아차릴 때 우리는 잠재의식적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바로 그 작동 시스템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유도하기는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손에는 몸이 공간에서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인지하는 자기 수용 감각에 관여한다. 따라서 이 유도하기 과정에서 손에는 공간 속에 있는 몸과 그 몸 주변의 공간을 알아차린다. 손에는 잠재의식적 마음이 자리하는 곳이므로 몸이 공간 속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의식을 집중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뇌를 거치지 않고 잠재의식적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 더욱이 이 유도하기는 우리를 감각 느낌 모드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분석하는 마음의 작동을 중지시킨다. 느낌은 몸의 언어이며 그것이 결국 잠재의식적 마음이다. 따라서 유도하기는 몸의 자연스러운 언어를 이용하여 작동 시스템의 언어를 해석하고 바꿀 수 있게 한다. 달리 말하면 몸의 여러 측면을 감지하거나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생각을 덜 하게 되고 분석적인 마음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는 일이 줄어들며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창조적이고 열린 상태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초점을 크게 넓힐 수 있다. 이때 뇌파는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옮겨가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주의를 좁은 범위에서 몸과 몸 주변의 공간으로 확장시킬 때 일어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오픈 포커스라고 부른다. 즉, 대상에 대한 관심을 유지한 채 주의를 넓게 기울이는 상태인데 뇌파가 자연스럽게 질서정연하게 동조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오픈 포커스는 새롭고도 매우 일관된 신호를 만들어 뇌의 각 부분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매우 일관된 뇌파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뇌 스캔을 통해 객관적으로도 측정 가능하다. 그동안 생각, 의도, 느낌에 집중하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을 느끼는 이유, 우리의 생각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러한 차이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뇌전도에 표시되는 생각 패턴을 통해 어떻게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이동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알파파 상태에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일관되고 질서정연한 알파파 상태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몸과 공간 속 몸의 위치에 먼저 집중한 다음 몸의 각 부분에서 몸을 둘러싼 공간의 크기로 또는 공간의 경계까지로 주의를 옮기고 마지막으로 방 전체에 주의를 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간의 밀도를 감지할 수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생각하기에서 느끼기로 옮겨가게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초점을 좁힌 채 긴급한 생존 모드에 있음을 나타내는 고베타파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2단계 알아차리기.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임사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영화를 보듯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경험을 했었노라고 말한다. 그들은 거기에서 자신의 내적 외적인 행동, 겉으로 표현했거나 속에 숨겨온 감정, 공적이거나 사적인 생각, 행동이 자기 삶 속의 모든 사람, 모든 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보았다고 했다. 보통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큰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다고 말한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과 더 나은 존재 방식을 찾아낸다. 자신을 완전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바꾸길 원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다. 알아차리기는 날마다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도와주는 모든 도구가 내 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 왜 죽기 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가? 왜 다시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릴 때만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어제의 자기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면 수없이 반복해온 태도와 극도의 감정 상태로부터 자신의 주관적인 의식을 분리시킬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전과 똑같지 않다. 에고가 지닌 이기적인 본성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주의 깊은 관찰자의 눈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본다면 다음날부터는 정말로 뭔가 큰 변화를 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서 삶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질 것이다. 명상과 자기관찰 기술을 개발하면 이제껏 자아를 규정했던 잠재의식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의식을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감정과 연관된 마음 상태 밝히기. 스스로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느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자신의 성격 특징 중 하나인 화를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화가 날 때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아마도 통제하려 하거나 미워하거나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경우에는 뭔가에 압도당하는 느낌, 불안하거나 절망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느껴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알아차리고 기억하자. 이 감정으로 인해 느껴지는 마음의 상태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의 상태란 무의식적으로 몸 안에 기억된 감정들로 인해 생기는 태도를 나타낸다. 태도는 느낌에 이어지는 일련의 생각들 또는 반대로 생각에 이어지는 일련의 느낌들이다. 생각과 느낌, 느낌과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감정 중독으로 인해 나타나는 습관을 명확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 3단계 인정하기 및 선언하기. 마음을 열고 나를 내려놓아라. 마음을 열고 나를 내려놓으면 감각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우주의식에 나를 맡길 수 있다. 이제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앞으로 어떤 점을 변화시키고 싶은지 말하고 무엇을 감춰왔는지 고백하면서 이 위대한 지성과 관계를 키워갈 수 있다. 내가 진짜 누구이며 과거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실토하고 받아들여지기를 청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에게 무언가를 사실대로 고백해야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떠올려 보라. 어른이 되면 죄책감, 수치심,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는가? 당시만큼 강하지는 않더라도 그 감정들은 대부분 어딘가에 남아있다. 자기 감정을 소리내어 말하다.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임을 기억하자. 외부의 삶에서 경험하고 관계에 맺어온 모든 것에는 감정 에너지가 함께 담겨 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너머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의해 어떤 사람, 어떤 사물, 어떤 장소와 연결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신을 일정한 성격을 가진 에고로 기억하게 되고 삶 속의 모든 것과 감정적으로 동일시하면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묶이게 된다. 이런 감정적 결속은 그 사람을 우리 삶에 붙들어 놓는 에너지가 된다. 그래야 미움을 느낄 수 있고 자기 성격의 한 측면을 강화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미움에 중독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 사람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미움의 감정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상처를 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뇌에서 몸으로 화학물질이 방출될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미워한다. 이 단계에서 자신에 관한 진실을 소리내어 크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외부 현실 속의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준다. 앞서 이야기했던 자아의 간격을 떠올려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누군가로 기억하기 위해 환경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감정에 중독된 상태라면 자신이 이제까지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선언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것, 모든 사람과 감정적으로 묵혀있던 에너지를 풀어내 자신에게 되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 의식적 선언은 과거의 자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껏 숨겨온 것을 의식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몸이 마음이 되는 데서 벗어나도록 한다. 이렇게 우리는 보이는 나와 진짜 나의 간격을 좁혀간다. 이제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로 표현할 때 우리는 몸 안에 고여있던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어주게 된다. 이 에너지는 나중에 새로운 자아와 삶을 창조하는 명상을 할 때 자유 에너지로 사용될 것이다. 4단계 내맡기기. 더 큰 힘에 자신을 맡기고 한계를 넘어선다. 내맡기기는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가지치게 하는 단계이다. 우리는 대부분 내려놓는다거나 다른 누구 혹은 무언가가 우리를 통제하도록 허용한다는 관념을 힘들어한다. 그러나 누구에게 자신을 내맡기는지 마음에 새긴다면 이 과정이 훨씬 쉬울 것이다. 변화는 객관적인 마음의 시각에서 비롯하며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객관적인 마음의 시각은 나를 벗어나서 나를 볼 수 있게 한다. 습관적인 방식으로 삶에 반응하느라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가능성들을 인지하게 한다. 객관적인 의식에 내맡긴다고 말해놓고 여전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쓴다면 그 의식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움을 주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당신의 자유의지가 그 도움의 손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대부분은 이 도움의 손길을 막고 있다. 계속 똑같은 무의식적 습관적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다. 우리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손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한다. 내맡긴 상태에서는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내맡기기는 우리가 제한적인 마음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길 요구한다. 특히 삶의 문제가 이러저러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버리길 요구한다. 진정한 내맡기기는 에고의 통제를 내려놓는 것이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결과를 믿어라. 이 전지전능한 지성에게 나를 맡기고 최고의 해결책을 선물 받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실제하며 그 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 성격의 어떤 면도 완벽히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이 힘은 우리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삶을 준비해 줄 것이다. 5단계 관찰하기 및 기억하기. 습관적인 마음 상태를 의식한다. 관찰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알아차리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며 자아를 일구는 것이다. 관찰하기를 통해 우리는 특정한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생각과 행동을 의식하게 된다. 그런 다음 기억하기를 통해
더 이상 원치 않는 과거 자아의 모습들을 떠올릴 것이다. 과거의 성격, 더 이상 힘을 실어주고 싶지 않은 생각과 더 이상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잘 관찰하여 다시는 그 과거 자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예컨대 설탕이나 담배 같은 것에 의존하던 습관을 극복하려 한다고 해보자. 이때 화학적 중독에 따른 몸의 갈망이 언제 시작되는지 잘 감지한다면 그만큼 신속하게 거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설탕이나 담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면 누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강한 충동과 욕구가 일어나고 때로는 마음속에 큰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그냥 먹어? 포기해? 어서 이번 한 번만 해.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욕구를 관찰하고 나아가다 보면 이 욕구를 통제하는 방법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다. 개인적인 변화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우리 바깥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사실 우리의 한 부분이다. 이제부터 나의 제한적인 존재 상태를 잘 알아차려서 어떤 생각이나 행동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표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원치 않는 과거의 자아를 기억한다. 목표는 특정한 감정에 휩싸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잘 알아차리는 것이다. 더 이상 원치 않는 모습이 무엇이고 어떻게 스스로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다. 이 단계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차려서 깨어있는 동안 이를 더욱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날마다 이 단계를 집중해서 해나가다 보면 아마도 목록을 계속 수정하고 다듬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기는 잠재의식적 마음속으로 들어가 거기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이러한 알아차림에 익숙해져서 처음부터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자아의 모든 측면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아로부터 의식을 분리시킬 수 있다. 습관적이고 자동적인 생각과 반응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냥 흘려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아가 그것들이 촉발되기 전에 미리 예상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6단계 전환하기. 마음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앞 단계에서 배운 대로 하루 종일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 머무를 것을 순간 기억해낸다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 변화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제한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자신을 목격할 때마다 그저 크게 소리내어 체인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새로운 목소리는 마음속에 들리는 가장 큰 목소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환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자동적인 감정 반응을 멈출 때 우리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과거 자아로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무의식적인 기억이나 연상으로 촉발된 생각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똑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똑같은 현실을 만드는 뻔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익숙한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리고 전환하면서 무의식적인 존재 상태를 깨달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 생존 모드로 살아가면 몸은 항상성을 잃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비상 상황으로 들어간다. 생존 모드의 감정과 생각은 낮은 에너지 주파수를 띠는데 이는 몸이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소모가 일어나기 전에 생각과 느낌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면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무의식적이 되기 전에 멈추기. 마음의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거의 자아로 되돌아가기를 멈추다 보면 동일한 자극이 계속 주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그 조건에 대한 감정 반응은 약해진다. 과거와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지 꾸준히 알아차리면 무의식적인 상태로 빠지는 자신을 멈춰 세울 정도로 의식적이 될 수 있다. 과거의 프로그램을 켜는 그 모든 연상 기억이 지워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익숙한 사람이나 일에 연결된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자신을 이미 충분히 멈춰 세웠기 때문이다. 감정 중독에서 벗어나면 자동 반응도 사라진다. 의식적인 알아차림이 매일매일 과거 기억과 연결된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 과거의 자아로 사느라
바쁘면 이러한 자동 방사 반응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가기 십상이다. 생존 감정이 계속해서 똑같은 유전자 버튼을 눌러 세포에 악의 영향을 미치고 몸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느낌의 지표를 넘어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문을 가져보는 것이다. 이 느낌, 이 행동, 이 태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7단계 창조하기 및 머릿속 시연하기. 새로운 나를 창조하기. 이제 새로운 나를 창조할 시간이다. 2단계에서는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한다. 어떻게 생각하고 싶은가?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가? 어떻게 느끼고 싶은가? 새로운 나를 창조하기 위한 명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매일 동일한 수준의 마음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새로운 마음을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실제로 그 새로운 사람이 될 때까지 몸이 그 새로운 느낌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명상을 시작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변화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야 하고 에너지 또한 처음과 달라야 한다. 아무런 변화 없이 처음과 같은 느낌으로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몸의 욕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의지와 의도, 성실함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내면의 속삭임은 여전히 통제하고 싶어하는 과거 자아의 도전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때는 과거의 자아를 현재 순간으로 가져와 내려놓은 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내가 주인으로 다시 서게 될 것이다. 머릿속 시연하기. 새로운 나를 기억한다.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았으니 이제 그것을 연습해 볼 차례이다. 새로운 이상적인 모습의 내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낄지 생각해보라. 가장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새로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보라. 새로운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걸을까?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느낄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할까? 우리의 목적은 존재 상태 속으로 들어가 그 이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건반을 건드리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피아노 연습을 했던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어떻게 실제로 피아노 연습을 한 사람들과 거의 똑같게 내의 변화를 이뤄냈는가? 그들은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악보를 보며 머릿속 시연을 했고 그것이 마치 물리적으로 연습을 한 사람들처럼 그들의 뇌를 변화시켰다. 생각이 곧 경험이 된 것이다. 머릿속으로 피아노 연습을 한 참가자들은 실제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도 눈에 띄는 물리적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매일 머릿속 시연을 한다면 우리의 뇌와 몸도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이 새로운 자아라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머릿속으로 시연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머릿속 시연은 뇌와 몸이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의 지도를 그려나가도록 뇌와 몸을 생물학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뇌와 몸이 변화되었다면 변했다는 물리적 증거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명상. 눈을 감고 주위 환경을 잊습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살고 싶은지 창조하기를 하면서 자신을 편안하게 놓아줍니다. 당신이 할 일은 새로운 존재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시간입니다. 눈을 떴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떠올려 보세요. 새로운 나를 상상하고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지 상상해 보세요. 의도에 강한 주의를 기울여서 새로운 모습에 대한 생각이 내면의 경험이 되게 합니다. 그 경험에서 감정을 느낄 때 당신은 생각하는 것에서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미래에 내가 진정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명상을 통해 새로운 나를 창조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바꾸고 위대한 존재 상태로 들어갑니다. 과거의 나가 자신을 계속 붙잡는다면 그것을 관찰하고 기억한 뒤 전환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과거에 묵혀있던 나를 벗어나서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서 명상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명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침에 짧은 시간이라도 실천하려고 합니다. 정말 고맙게도 이 책의 출판사 샨티에서도 명상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샨티 채널의 명상의 방에 이 책과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하고 전문적인 부분은 샨티님께 직접 자문을 구하여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롭게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